얽히고 설킨 정치, 고수의 시선을 따라가면 돌아가는 판이 훤히 보입니다. 고수의 브리핑. 네, 오늘도 서른 전 의원 지금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서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의원님 애타게 찾았는데 안 나오셔서 저희가 좀 아쉬웠습니다. 네, 그러셨어요? 이제 제대로 연결됐습니다. 예. 의원님, 그 우선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이 지난 화요일이었죠. 마무리가 됐습니다. 마무리됐습니다. 예. 원래는 이제 마지막 그 변론 때 뭐 진솔한 사과가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뭐 반성의 뭐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뭐 결국엔 없었어요. 그렇죠. 한번 총평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어제 그제입니까? 그 최후 진술이 있었는데 직접 윤 대통령이 나와서 하셨죠. 예. 했는데 그 내용이 처음에는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예.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전부 다 변명이고 예. 그리고 야당 탓하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지지자들을 극우적 입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부추기는 이런 얘기로 1시간 이상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걸 들어보면서 내용을 보면서 이 양반이 정말 뭔가 얽혀 있구나, 뭐 씌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면서 예. 자기가 한 일이 뭔지 대해서 모르는 것 같아요. 그 이제 이 내란 행위를 한 셈인데 그런데 그게 대해서 다 변명하고 거짓으로 얘기하고 남 탓하고 야당 탓하고 심지어 간첩이라고까지 얘기하는 걸 보면은 이건 정말 세상 모르고 사는 분 같구나 이런 생각을 금할 수 없었어요. 안타까워요 정말로. 예. 네네. 이렇게 또 냉정한 평가를 지금 떼주고 계신데 그렇다면은 3월 중순 정도로 잡혀 있는 그 결과는 조금 역시나 인용으로 생각을 하시는 건가요, 의원님은? 이게 헌법을 위반한 거는 분명한 사실인 것 같거든요. 헌법에 대통령 선서하면서 나는 국헌을 준수하고 이렇게 나갑니다. 제일 첫 마디가 예.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건데 헌법을 어긴 거죠. 그 비상계엄이라는 게 전시 또는 사변 에 준하는 상황이 아니면은 발동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그때 12월 3일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평온한 상황이었는데 비상계엄 발동했지 않습니까? 전 국민이 깜짝 놀랐죠. 무슨 일이 있냐? 예. 그만큼 충격적인 일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비상계엄을 발동할 요건이 전혀 아닌데도 비상계엄을 발동했기 때문에 그건 헌법을 위반한 게 분명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국회를 쳐들어가서 군인들이 유리창 깨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생생하게 다 TV로 봤는데 그게 아니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느냐 말이에요. 그게 무슨 국민들에게 국회를 정치권을 경고하기 위해서 그렇다? 아니 포고령 1호에 체포하라고 정치활동 다 중지한다고 돼 있는데 그게 뭐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했던 일들을 변명하고 거짓으로 일관된 증언하고 해봐야 이게 필요 없는 얘기. 차라리 내가 잘못한 건 틀림없다. 실패했다. 친이 쿠데타가 실패한 거죠. 실패했다. 그냥 내가 할 말은 따로 있다. 이렇게 나갔더라면 다를 거예요. 국민들의 동정이라도 받을 텐데 자기 한 얘기에 대해서 전혀 반성하거나 잘못됐다고 인식하지 않고 있으니 그게 큰 문제죠. 보여지는 것과 의도는 달랐다 이제 이런 식의 마지막 최종 변론이긴 했습니다만 예. 그 의원님,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마지막 변론 때 그 자녀 임기에 연연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게 지금 파면될 입장이 분명하게 보이는데 자녀 임기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자신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해서 궁색한 처지에 대한 변명이라도 하겠지만은 별로 의미가 없는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일각에서는 이제 4년 그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염두에 둔 상황에서 자신의 그 자녀 임기를 버린 거다. 그만큼 자기를 희생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뭔가 그 대통령 지지자들에게는 좀 호소가 좀 먹힐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그 얘기는 이번에 이제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조기 대선 출마하는 대통령들이 할 얘기, 후보들이 대통령 후보들이 할 얘기예요. 나는 국가의 상황을 정돈하기 위해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를 함께 치르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내 임기를 3년으로 줄이겠다. 이건
대통령 선거에 다음 대통령 선거에 나올 후보가 할 얘기, 자기 할 얘기는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건 개헌이 필요하죠. 예. 개헌을 하겠다는 얘기도 하고 4년 중임제 대통령제로 가겠다. 그렇게 그거는 다음 대통령 후보가 나와서 할 얘기지 자기 할 얘기는 아닐 거라 생각합니다. 예, 예. 아니 근데 일각에서는 사실 당선 가능성이 있는 후보들이 본인의 일이 될 수도 있으니 이거를 사실 논의하기는 좀 항상 남의 일과 자기 일은 좀 다르잖아요, 입장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윤석열 대통령의 이 발언이 뭔가 정치 평론가들 중에서는 뭐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그건 기회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예.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예. 그래서 이 혼란을 수습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대통령 임기를 이번 대통령에 한해서 3년으로 단축해서 다음 국회의원 선거와 같이 동시에 치르도록 하고 자신은 2년 양보해서 5년을 안 하고 3년을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상황을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의 후보들이 할 얘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나는 그 합의가 돼야 한다 생각해요. 예. 그 의원님 그 헌재에서 뭐 이번에 인용이 되더라도 이 8대0 만장일치가 아니면 좀 아무래도 혼란스러운 상황을 더 가중시킬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이 헌재의 만장일치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뭐 만장일치가 아니더라도 그 탄핵이 인용될 수 있는 상황이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마 이 사안은 지난번 박근혜 대통령 때의 현재 그 심판 결과를 보면은 박근혜 대통령도 만장일치였거든요.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사안하고 지금 사안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중하죠. 지금 사안이. 그래서 뭐 8대0으로 나올 거라는 얘기는 뭐 저는 틀림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예. 이제 문제는 마은혁 현재 재판관 후보자죠. 예. 이분이 오늘 권한쟁의 심판이 결정이 납니다. 헌재에서. 예. 그게 아마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상황이 조금 변수가 있을 수 있는데 예. 만일에 마은혁 재판관이 재판관이 돼야 된다고 결정을 하면은 네. 현재 참석하게 될 거 아니냐면 그럼 구인이 되잖아요. 예. 구인이 되면은 마은혁 이 재판관이 나는 그럼 빠지겠다 한다면 또 상황은 다르지만 같지만은 나도 심의에 참석하겠다 이러면은 조금 연기가 될 수 있죠. 연기가 되더라도 그 헌재에서 탄핵을 시키는 데는 별 문제가 인용되는 데는 별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조금 늘어날 가능성은 있지만은 예. 그러나 큰 문제는 아닐 거라고 봅니다. 근데 또 일각에서는 마은혁 후보자가 임명이 된다 해도 이번 재판에 관해서는 좀 관여하지 않는 게 맞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어떻게 뭐 보세요? 그런 얘기도 있죠. 예. 그런데 그건 이제 본인의 판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 재판관이 되면은 나는 그래도 이 상황에 대해서는 내 권한을 행사하겠다 한다면은 할 수밖에 없죠. 예. 그 의원님은 국회에서 오래 그 국회의원으로서 뭐 정치 생활을 하셨잖아요. 네. 그 최근에 뭐 지라시라고 하잖아요. 그 뭐 네. 4대4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런 거 뭐 여론 형성을 하는 뭐 일부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여론을 만들기 위한 이야기죠. 이게 비교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박근혜 대통령 당시에 헌재에서 이 탄핵을 통과시켰지 않습니까? 인용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때보다 훨씬 이번이 중대한 사안이거든요. 훨씬 더 심하게 잘못했죠. 내란까지 했으니까요.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뭐 저는 뭐 이의 없이 8대0으로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과는 뭐 보면 되죠.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이제 대통령 탄핵 심판 이제 좀 막바지 이제 평의 절차 이제 어제부터죠. 그 평의가 계속 들어가고 있는데 이 국민의힘이나 뭐 민주당 얘기는 좀 이따 하고요. 국민의힘 쪽에서는 뭐 조기 대선을 이제 감지했는지 좀 움직임이 좀 있어 보입니다. 네. 예, 그 좀 어떻게 보세요? 저기 대선을 간다고 보는 게 상식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후보들이 난립을 하겠죠. 국민의힘 당원에 의하면은 경선을 하도록 돼 있으니까 예. 아마 경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중간 과정에서 걸러질 거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명태균 씨가 한 이 녹음 테이프가 있으니까 예. 거기에 따르면은 지금 서울시장 후보도 그러고 홍 시장도 그러고 뭐 두 사람이나 걸려 있잖아요. 뭐 그 사람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이 걸려 있는 걸 아는데 이분들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을 걸르고 나면은 남는 분이 몇 분 안 돼요. 한동훈 후보가 될 가능성이 난 가장 높은 것 아닌가 생각하고 한동훈 후보가 되면은 한동훈 후보가 복귀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책까지 냈고요. 복귀를 하게 되면은 상식적인 선에서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들 선에서 극우 보수가 아닌 다음에는
한동훈 대표의 판단이 그때 맞았거든요. 예. 탄핵을 했어야 맞고 그리고 탄핵을 하는데 직접 압수수색 썼고 그 과정이 오히려 국민의힘을 살리는 힘이 될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중도에 있는 분들이 저 한동훈 판단 맞아, 한동훈 지지한다 이렇게 돌아가게 되면은 민주당이 맘 놓고 이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이 될 것이기 때문에 물론 뭐 국민의힘 처지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릅니다만은 예.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한동훈 전 대표가 나서게 되면은 이 선거가 어떻게 갈지 모른다 이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일단 한 가지 말씀드리면 홍준표 시장과 오세훈 시장은 그 명태균 씨와는 사건이 관련이 없다라고 일단은 당사자 측에서 밝힌 본인들은 바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두고 봐야 할 것 보면은 같습니다. 예. 두고 봐야 알죠. 예, 알겠습니다. 혹시 뭐 들은 거 있으신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께서. 그죠? 뭐 공개적으로 다 말할 수는 없죠. 예. 아니 근데 의원님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전 대표 얘기 나와서요. 그 한동훈 네. 대표가 어제 책을 발간했는데 그 내용 중에 하나가 이재명 대표도 계엄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거 좀 부적절해 보이는 발언이기도 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뭐 자기 상상이고 추측이니까 그럴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 스타일을 보면은 못할 일도 아닌데 그렇게 심한 일은 하지는 못할 거예요. 예예. 그건 뭐 한동훈 대표의 추측이고 이 저 판매를 올리기 위한 한 방법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마케팅.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제 왜 제가 부적절했냐고 얘기했냐면 예. 지금 우리 국민들이 계엄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치유해야 될 정치인이 누구도 계엄할 거다 이런 식으로 계속 위협을 주는 게 맞나? 전 그런 차원에서 부적절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다는 걸 좀 저도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동의하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무슨 개가 짖냐 이러니까 모에는 뭐가 한동훈 보인다. 대표가 받아가지고 예. 뭐 눈에는 뭐가 짖는다 이렇게 하니까 한동훈 대표 나는 그러면은 국민을 지킨 개가 되겠다 또 받아쳤어요. 재미있어요 하는 이야기들이. 그러니까 받아치는 거 잘해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예. 예. 그럼 민주당 얘기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일단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심 공판 어제 있었습니다. 이렇게 네. 두 개의 지금 사법 리스크가 계속해서 시간이 돌아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이 두 개뿐만 아니죠. 대장동이 있고 백현동이 있는데 대장동이 제일 큰 문제라고 봅니다. 사실은. 예. 예, 그 쌍방울권도 있습니다만은 예, 예. 이게 여러 개가 걸려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아주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합니다. 뭐냐면은 지금 이 상황이 서로 재판이 끝나고 난 뒤에 대장동 뭐 백현동 뭐 쌍방울 다 있기 때문에 이 사건 재판을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자신의 처지인 건 누구나 아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합리적인 판단 뭐냐면은 내가 이건 출마 안 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불출마 선언. 예.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그럼 출마하는 민주당에서 누구 후보가 나올 것 아닙니까? 예. 근데 그건 뭐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이재명 대표가 자기가 당연히 후보가 돼서 대통령 되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양보를 하는 결단을 통해 가지고 후보가 나오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재명 대표가 지명하는 사람들이 그게 뭐 거의 불을 보듯이 빤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그분이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예.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후보가 나와가지고 3년만 나는 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중임제로 개헌을 하겠다. 이걸 얘기를 하게 되면은 예. 그리고 그 사람 대통령 되면은 그 사이에 재판 다 끝나겠죠. 이재명 대표의 재판 다 끝나면은 예. 서면복권 시켜주면 돼요. 그런 정도의 결단을 하더라도 국민들이 양해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신이 대통령 돼야 할 자를 자신은 정리를 하고 다른 사람이 양보를 했던 처지이기 때문에 국민 입장에서는 그거 나쁘지 않다. 그렇게 해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자신도 살고 민주당도 살고 대한민국이 사는 상황이 온다고 봅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상황에서 서로 대통령이 되기도 쉽지 않지만은 된다고 해도 예. 혼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왜 혼란을 피할 수 없느냐면은 재판을 계속 해야 한다는 주장이 굉장히 극렬하게 나올 거예요. 예. 그거는 지금 우리 형법에는 헌법에 규정이 없습니다. 학술로 다투는데 모든 게 중지된다 대통령이 되면은 소출을 안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중된다는 설과 그런 재판을 해야 된다. 이 설이 만문유했어요. 그러니까 규정이 진행 없습니다. 중이니까. 예. 그렇죠. 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도 보수 측에서 극렬하게 데모를 하는데 예. 아마 이재명 대표 대통령이 됐다면 재판을 중단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그 데모를 막을 수 있는 그 시위를 막을 수 있는 뭐 장치가 없습니다. 그러면 또 네네. 불행해져요. 불행해지는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나라가 절단이 납니다. 예. 그걸 막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하는 희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은 3년 뒤에는
다시 출마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예. 그리고 모든 것이 클리어된 상태에 출마를 하기 때문에 나는 그게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깨끗하고 자신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 길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요. 아니, 그런 말씀하신 처방이 대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예. 워낙 지금 정치적 양극화가 심화되어 있긴 상황이긴 하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하신 것 같긴 합니다. 예. 그리고 예. 그 대통령이 되면은요, BJP 연합에서 봤듯이 보수 진보 합동으로 그 열린 내각을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이 사회가 진정이 됩니다. 예. 대통령이 되면 또 독식을 하지 않습니까? 모든 건 다 혼자 차지하게 되는데 한 당이 차지하는데 그게 우리의 불행을 낳는 운동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중 예. 대통령은 집권하셔가지고 보수 진보 연합 정권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BJP 연합으로. 그래서 IMF도 극복하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례를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다음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나온다면은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국정을 이끌어간다면은 3년간 잘 정리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가 다음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과 그리고 대통령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오죠. 그게 가장 합리적인 겁니다. 예. 그 사면복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예. 다 같이 사면복권 하면 되죠. 정치적 상황이 있었던 예. 사람들은. 그게 우리 사회를 화해시키고 예. 화합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그 의원님, 그 이재명 대표 얘기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이 대표가 연일 비명계 인사들을 좀 만나고 있는데 네. 이게 단지 그냥 악수만 하고 뭐 식사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이상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진전이 없죠. 그런데 진전이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무슨 처방이 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다 잘라낸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선거를 다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 그리고 마음으로 통해야 되는데 마음으로 통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대결단이 있지 않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자신의 처지를 비우고 내가 이렇게 나서겠다. 출마 않겠다든지 이런 극단적인 선언을 하지 않는 한 이 예. 상황이 치유가 안 됩니다.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 혹시 뭐 이런 그렇게 거는 한들 중도에 있는 사람들이 움직여서 이재명이 잘한다 이렇게 막 극소수예요. 그거는 별로 제가 볼 때는 영향이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근데 뭐 만나는 분들마다 또 약간 기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뭐 김부겸 전 총리 같은 경우는 뭐 언론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 뒷얘기를 보면 좀 뭐 날선하게 좀 맞섰다 이런 얘기도 좀 예. 있었고 뭐 당연히 개헌이라든지 그랬을 이런 거. 거라고 봅니다. 예. 뭐 언론에는 좋게 두리뭉실 이야기를 했겠지만은 네. 사실은 내놓고 나면 맺힌 뭐 것들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막 쏘았을 거예요. 대놓고. 그렇군요. 그래 그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에는 예. 점잖은 사람들이 돼서 잘 안 될 겁니다. 예, 그렇군요. 아유, 웃음소리가 호탕하십니다. 예. 네, 그 의원님, 그럼 죄송합니다. 예, 예. 너무 좋습니다. 그 이 대표와 관련해서 하나만 더 여쭤보면 그 최근에 네. 중도 보수론 이렇게 자꾸 띄우잖아요. 근데 이게 네. 보니까 당내 어떤 협의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한 그게 너튜브 이제 방송에서 나와서 한 얘기인데. 예. 민주당의 특징이죠. 일극 체제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고 예. 민주당이 과거의 민주당이 아니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적어도 그런 문제를 당의 이 컬러를 바꿀 수 있는 이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예. 물론 대통령 선거 당시에는 우클릭을 합니다. 민주당은 우클릭을 하지만 그러더라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하면서 이를테면은 대선 전략의 일환으로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게 공유가 돼야 합니다.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렇게 되면 얘기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당을 민주적으로 이끌은다는 얘기를 듣기 위해서는 충분히 논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뭐 그런 결과 없이 자기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이게 이재명 혼자 일당이구나 이재명 당이구나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예. 아니 민주당 입장에서 어느 때보다 하나로 지금 뭉쳐야 할 시기인데 우리 고수의 입장인 우리 서른 의원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감이 없지 않아 있으시겠어요? 답답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이 대표가 아직도 전화 안 줬습니까?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웃음으로 대답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뭐 질문 하나 뭐 더 갈까요? 네네. 지금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일정에도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국무총리 복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이제 그건 이제 헌재에서 다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예. 헌재에서는 한 얘기가 이건 대통령 탄핵부터 제일 먼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먼저 해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 사안이만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문제는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이미 다 끝나서 19일인가 끝났었죠? 예. 끝났기 때문에 끝난 시간이 꽤 됐기 때문에 중간에 그 평일은 다 했을 겁니다. 한다면은 중간에 결정을 해서 한덕수 총리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을 해낼 수도 있죠. 저는 지난번에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한덕수 총리는 자신이
집어 던진 거 아닌가? 나 지금 더 이상 이제 못하겠어. 하려면 해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자신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장치를 사용을 안 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집어 던졌다 생각하는데 최근에 와서는 또 생각이 바뀌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이 헌재에서 탄핵을 하면은 심의를 하면은 그런 부분들이 생각을 해서 이 탄핵을 기각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도 저희가 고수의 브리핑 30 의원과 함께 예. 이야기 나눴고요. 의원님 저희가 요 한 2, 3개월 정도 의원님에게 여러 가지 또 고수의 입장에서 정치적 고견을 들었었는데 예. 오늘이 좀 마지막 시간입니다. 앞으로 네, 우리 감사합니다. 의원님은 어떤 행보 이어나갈 계획이신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어떻게요? 조기 네. 대선이 만약 열린다면 의원님은 네. 어떤 역할을 하실 겁니까? 조기 대선이 열리면은 네. 후보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 후보가 이재명이 아닌 다른 분이 된다면은 그분과 함께 열심히 할 예정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쪽을 대표가- 위해서 예. 예, 민주당 대표가 저 후보로 나선다면은 전 뭐 그 반대 입장에 설지도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래도 어느 정도 방향성을 얘기해 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그동안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혹시 뭐 조기 대선 국면이나 또 다른 그런 이슈들 있을 때도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때도 함께 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네,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